클린스만호 비상, 김승규 십자인대 파열로 아시안컵 못 뛴다. 김승규의 부상이 대표팀에게 치명적인 이유. 클린스만호에게 부상 악령이 덮치고 있다. 주전 골키퍼 김승규, 알샤밥가 부상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대한축구협회는 19일 골키퍼 김승규가 전날 훈련 도중 자체 게임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전날 밤 늦게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팀은 김승규를 소집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클린스만호는 김승규 없이 남은 일정을 조현우, 울산 HD, 송범근, 슈난 벨마레으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왼쪽, 송범근이 19일 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 아레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표팀 주전 골키퍼 김승규가 전날 진행된 자체 게임 훈련 도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소집 해제 결정이 됐다. 김승규 일은 클린스만호, 부상 악령 마주하다. 김승규는 오랫동안 한국 대표팀의 골문을 지켜왔다. A매치 81경기에 출전해 60실점만 내주며 경기당 평균 0점대 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뛰어난 반사신경과 빠른 판단력, 발 기술이 좋아 빌드업에도 특화된 골키퍼다. 김승규는 2014년 대회부터 3회 연속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주전 수문장으로 16강 진출에 기여했다. 아시안컵 역시 지난 2019 UAE 대회에서 골문을 지켰다. 무엇보다 김승규는 지난 파올로 벤투 체제에 이어 이번 클린스만호에서도 붙박이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바 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12번이 A매치 중 10경기에 출전했다. 대표팀 내 조현우, 송범근과의 경쟁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한 것이다. 대회 직전인 A매치 7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한 김승규는 지난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 골을 내줬을 뿐 안정감 있는 플레이로 든든하게 골문을 사수했다. 하지만 김승규의 부상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에게 큰 전력 손실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을 하루 앞둔 19일 카타르 도하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승규의 부상 이탈에 대해 이날 훈련에 앞서 선수들에게 김승규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회에 임해야 한다. 한 경기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승규가 하차해 매우 가슴이 아프지만 부상도 축구의 일부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단 한 명이 부상자 없이 카타르에 입성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대회 직전 황희찬, 울버햄튼, 과 김진수, 전북현대가 부상으로 1차전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이재성은 부상 이후 빠른 회복세 덕분에 바레인전에 나설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과 김태환, 전북현대, 도 최근 경미한 부상을 입은 뒤 19일 훈련에 참가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김승규의 공백은 조현우, 송범근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무게감은 조현우로 쏠린다. 조현우는 클린스만호에서 2경기를 주전으로 뛴 반면 송범근은 클린스만 감독 하에서 출전 기록이 없다. 특히 조현우는 2017 시즌부터 2023 시즌까지 7시즌 연속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며 꾸준한 기량을 과시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김승규를 밀어내고 깜짝 선발로 3경기에 나서며 맹활약했다. 카잔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독일전 승리는 조현우의 엄청난 선방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순발력과 반사신경은 뛰어나지만 빌드업 능력은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 축구에서 공격의 시작점은 골키퍼다. 조현우의 킥력이 어긋나면 전체적인 경기 운용이 투박해질 우려가 있다. 또 조현우는 지난해 12월 12일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을 마지막으로 1개월 동안 공식 경기 기록이 없는 상황이다. 빠른 경기 감각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2. 즉시 경질해라. 박항서 신화 베트남. 트루시의 감독 체제 실패 오른쪽 화살표 여론 폭발. 필립 트루시의 베트남 감독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다.
베트남은 19일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D조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에 0에서 1로 무릎을 꿇었다. 베트남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이라크전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16강 진출의 희망을 걸 수 있는 조 3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시안컵은 조별리그 순위 경쟁에 있어서 승점 다음으로 승자승 원칙을 적용한다. 이미 일본과 인도네시아한테 패배한 적이 있는 베트남은 이라크전에서 승점을 쌓아도 두 팀을 넘어설 수가 없다. 조 4위로 탈락이 확정됐다. 트루시에 감독은 패배에서 실망했다. 수준 높은 경기에서 페널티킥이라는 작은 실수에 의해 결과가 결정됐다. 작은 디테일이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베트남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라크와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목표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베트남 여론은 트루시에 감독을 등진 상태처럼 보인다. 베트남 VN 엑스프레스에 올라온 트루시에 감독 기사에는 분노로 가득 찬 베트남 국민들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다.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별말 없이 경질하자. 1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질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는 내용이었다. 다른 댓글들도 트루시에 감독의 경질을 요구했다. 실망스럽다.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명확한 전략이 없다. 단지 길게 패스하고 공을 차는 것뿐이다. 코칭 스태프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분석도 있었다. 베트남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박항서 감독 시절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성적을 냈기 때문일 것이다. 박항서 감독은 지난 2017년 9월 베트남 국가대표팀에 부임해 약 1년 3개월 만에 참가한 2019 아시안컵에서 8강까지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당시 베트남은 8강에서 탈락했지만 우승 후보인 일본을 상대로 0에서 1로 패배하는 저력까지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내고 2023년 1월 베트남 대표팀을 떠났다. 후임자가 된 트루시에 감독은 지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항서 감독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3. 반 더 벤. 다짜고짜 집에 데려다 달라더라. 급속도로 친해진 옛 동료의 그리움. 매일 보고 싶어. 케빈 파레데스가 미키 반 더 벤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리필딩에 성공한 토트넘 헛스퍼. 지금의 상승세를 이끈 요인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도 있지만 신입생들이 빠르게 적응한 것도 있다. 굴리엘모 비카리오는 매 경기 신들린 선방으로 토트넘의 뒷문을 책임지고 있으며 제임스 메디슨은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펼쳤다. 반 더 벤도 빠질 수 없다.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그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토트넘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베테랑 에릭 다이어를 곧바로 후보로 밀어냈으며 첫 시즌임에도 동료와의 좋은 호흡을 보였다. 빠른 스피드와 지능적인 수비, 빌드업 능력을 갖춘 덕에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의 핵심이 될 수 있었다. 토트넘에 온 지 어느덧 반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옛 동료는 벌써부터 그리움을 표출했다. 주인공은 볼프스부르크의 파레데스.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에 합류한 파레데스는 컵대회 포함 26경기에 나서 한 골 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반 더 벤과 한 시즌 동안 호흡을 맞췄다. 파레데스가 반 더 벤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 위 그레그 오키페에 따르면 그는 지난 시즌 초반에 미키와 나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었다. 그는 내 주상복합 옆층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그가 내게 와서는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가 차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 이것이 우리의 첫 대화지만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2주 동안 매일 훈련이 끝난 후 나는 그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전했다. 두 선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됐다. 파레데스는
나와 그는 서로가 재미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그는 암스테르담에 나를 데려가기도 했다. 내 첫 경험이었다. 거기서 그가 자라온 곳을 봤다. 나는 그를 정말 좋아한다. 매일매일 그가 그립다. 하지만 그가 거기서 자라고 있어 정말 기쁘다. 라며 친구를 향한 그리움과 자랑스러움을 나타냈다.